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도 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여행을 마치고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행을 갔다 왔지만 방송은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나의 세계로 떠날 저는 DJ 세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무더운 여름날도 성큼 다가왔고 하필이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날입니다. 너무 덥고 기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벌써 새까맣게 변했어요.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부가 조금은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여러모로 무더운 날씨가 저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더위가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이곳저곳 둘러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역시 여름 휴가는 방콕. 네, 그 방콕 아니고 방에 콕 박혀 있는 게 최고의 휴가지 않을까. 시원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가요? 이 무엇보다 이 더운 날씨에 가장 중요한 건 고온 다습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은 안 되겠죠. 더운 날씨에 가능하면 바깥 외출은 삼가해 주셔야겠고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원한 음식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 리프레시 해요. 입니다. 근데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후기를 곁들인 혹시 이 한때 유행하는 밈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이 강래호 셰프 그리고 이제 최강록 뭐라고 해야 되죠? 출연 참가자. 참가자의 어떤 그 웃음 포인트가 있었던 부분인데 최강록 씨가 이제 요리 대회에서 참가자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음식 제목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다 이제 제목을 한꺼번에 말을 했어야 됐는데 못 말하고 그런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알고리즘에 영상이 떠가지고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제목에 넣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바지를 곁들인 이거 너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웃겨요. 굉장히. 아무튼 오늘 주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리프레시예요.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후기를 곁들인 이었고요. 오늘은 또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무더운 더위를 날려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쿨의 이여름 서머.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가벼웠던 머릿속은 뭘 채웠니 아직도 어머니가 식충이라 부르니 서랍 속 성인 전용 DVD는 갖다 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디를 가야 찾을지 무엇을 해야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 만화책 대신 신문 드라마 대신 뉴스 조금씩 힘든 숙제를 이거 왜 이래 심하잖아 내 색까진 하나지만 어떡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름 서머 너 없인 안 되겠어 never 너무나 보고 싶어 네가 다시 내게 빨리 돌아와 이제 난 끝내 널 찾고 말겠어 다시 내 곁에 너를 두고 우린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쿨의 이여름 서머였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여름에 나온 음악들을 여름날에 들으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청량하고 그때 그 시절도 생각나고 뭐 그래도 저는 끽해봐야 초등학생, 유치원이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분도 참 좋아지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2000년대 초반 그때의 노래가 뭐냐면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노래가 유피의 바다 그리고 유엔의 파도 쿨의 해변의 여인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다 유명한 곡들이죠. 네, 이런 노래들을 참 좋아합니다. 분위기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청량하고 또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refresh 네. 한번 발음을 굴려봤습니다. 우리 리프레시예요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후기를 곁들인 네. 무한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리프레시 혹은 기분 전환 혹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뭐 각자 리프레시하는 방법들은 뭐 저마다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뭐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겠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재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예를 들면 저는 일기를 쓰기도 하겠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저만의 리프레시 방법이 있답니다. 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 비슷한 방법으로 리프레시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도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행하기 네 하나 있고요. 여행하기는 일단은 해외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국내 여행을 할 때보다는 이 해외 여행을 할 때 리프레시가 확실히 되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 정말 집중해서 한 번에 몰아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계획 세우기. 계획 세우는 거 뭐 지키진 않더라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저는 그렇게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책하기도 있고요. 반신욕하기도 있고 책 읽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듣기 등등등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 취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취미이긴 한데요. 이 취미이자
또 리프레쉬가 되는 저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저만의 리프레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테시마 아오이의 마음을 담아서입니다.小さな手がつかめるのはほんのささやかな幸せとわかりながら人はなぜにその手を離して未来に迷うのささやかな今日という日を心を込めてあなたと生きてゆく大きな笑顔に包まれありふれた言葉に今心を込めてあなたに伝えたい愛しています届きますか閉じていては胸の奥の命の炎は消えてゆくから愛という澄んだ空気を心に深く静かに吸い込んで明日を光で照らしたありふ네, 방금 들으신 곡은 테시마 아오이의 마음을 담아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노래 장르를 딱히 가려 듣지는 않는데요. 어떤 날은 록을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힙합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제이팝을 듣기도 하고 팝송도 듣기도 하고 케이팝도 듣기도 하고 네, 그때그때마다 이 필에 꽂히는 노래를 듣는 편입니다. 저는 그 제이팝 중에서도 좀 서정적인 그런 일본 특유의 느낌이 잘 묻어나는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요.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록 비슷한 느낌? 뭔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노래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따가도 또 그런 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 아무튼 제가 일본 노래를 튼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 여행 후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인 우리 리프레시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후기를 곁들인 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즉 리프레시 방법이랑 관련이 있기도 하죠. 저는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은 리프레시가 많이 돼서 어떤 분들은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오히려 이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좀 힘들다, 뭐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일상 복귀는 조금 힘든 거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모르겠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더 한껏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해외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뭐 타인의 시선을 좀 덜 신경 쓰게 된다일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따 제가 말씀드릴 일본 여행 후기를 들어보시면 뭔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도피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잠시 리프레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그 일본 여행의 마지막 밤에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답니다. 참 좋았어요. 반신욕하면서 혼자 물 뜨뜻한 거 담아놓고 반신욕하면서 이렇게 메모장에다 썼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고요. 주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모르겠네요. 뭐 여기도 써놨네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하여 단 내가 보고 느낀 것들에 한해서다. 모든 일본인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써놨네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느끼기에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오사카랑 교토에 갔었는데요. 특히나 오사카에 있을 때 좀 많이 느꼈던 게, 일본의 패션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옷을 되게 잘 입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각자만의 그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각자 입는 그런 스타일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일본은 한국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개성이 더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일본인이 뭐 남의 눈치를 안 보는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며칠 일본에서 여행을 했을 때 느낀 거는 각자의 그런 개성이 있는 패션? 그 개성이 강하다라는 게 외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는 뭔가 유행한다 싶으면 그 유행을 좀 다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굉장히 패셔니스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유행에 일조하는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개성이 강한 게 저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 뭔가 가부키 스타일의 일본인 분도 봤고요. 뭐 특유의 뭔가 좀 정장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데, 저희가 입는 정장 스타일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되게 핏되고, 또 일본 분들이 되게, 제가 본 분들만 해서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마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핏된 그런 스타일의 정장을 입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들 저마다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입는데, 그게 또 이제 되게 깔끔하게 입는다?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아무튼
제 눈에는 그게 뭔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한국에서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런 스타일을 더 잘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 잘 가지 않아서 요즘에 네, 거기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옛날부터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간간히 들을 때 일본은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단은 관광객들이 정말 붐볐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도 이상하게 거리가 참 깨끗했습니다. 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뭐 담배꽁초도 굉장히 많이 나뒹굴고 그 쓰레기 봉투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어디다 처리를 하는지 쓰레기 봉투를 나와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리에 이제 좁은 골목에 있는 술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은데 일본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 때문인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났어요. 쓰레기 냄새 같은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청취자분들 그러시겠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거, 바닥에 버리는 거를 개인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담배를 피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 물론 전 담배 냄새를 싫어하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자신의 돈을 내고 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피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그리고 아무데나 침을 뱉으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도 뭐 이제 밤에 몇 개 이제 봐도 다음날 이렇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거리를 제가 어디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다 그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마을 주민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점 가게 주인이라든지 다 자기가 치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나중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본받을 만한 문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거리가 참 깨끗한 그런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가자마자 딱 느낀 게 이 친절의 정도가 어나더 클래스다 이렇게 느낀 게 보통 제가 만나는 일본인 분들은 뭐 아르바이트생이든지 직원분들이든지 뭐 가게 주인분들이셨죠. 근데 그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 톤도 정말 하이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한국어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낮지만 한번 따라해보자면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의 수준으로 친절하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상냥한 목소리 그리고 정중한 인사 웃음은 항시 겸비 이제 저희가 친구랑 방문했던 모든 곳들이 그런 건 물론 아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뭐 거짓말일지라도 뭐 호객행위일지라도 그 친절함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서 저희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거짓말이든 뭐 속이는 거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뭐 제가 모르면 되죠. 그래도 겉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들이 좀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뭔가 이것도 저만의 느낌인데요. 이 거리가 깨끗한 것도 그렇고 이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일본이 혹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그 전공 공부할 때도 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이제 배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문화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일본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우리나라랑 다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일본어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본 여행할 때는 좀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가면은 또 다르게 보이고 더 재밌지 않을까? 더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건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 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한때 이제 혐한이라고 되게 한국을 이제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거리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들었었는데 솔직히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진짜 한두 명? 다른 분들은 정말 친절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걱정했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 관광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오사카랑 교토가 너무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이제 외국인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듣던 대로 매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매운 음식은 그 이치란 라멘에서 맵기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맵기 조절 한 5단계로 했었나? 그게 매콤 수준이었고요. 뭐 그렇게 맵지도 않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 음식 정말 맛있었고 굉장히 많은 음식들 먹었었는데 뭐 초밥도 먹고 그리고 뭐 스키야키도 먹고 오코노미야키, 다코야키 네 정말 많이 주워 먹었는데요. 다 먹은 걸 느꼈을 때 정말 달고 짜다. 매콤함은 전혀 없고 생강을 굉장히 많이 음식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강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유의 어떤 생강의 맛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마늘을 넣었더라면 참 맛있었을 텐데 맛있었는데 이 한국인의 DNA 매콤 DNA를 가진 저로서는 조금 매콤한 게 그리웠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김치를 사 먹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매콤한데 단맛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좀 제 입맛에는 좀 짰다. 그래도 맛있었다. 맛있었습니다. 또 뭐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일본은 자판기에 아이스크림도 이제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아요. 이거 일본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과장해서 사실 일본과 저희 나라가 코다하면 닿을 거리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만큼. 근데 이렇게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또 신기했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그 문화가 있죠. 한때는 일본에 지배받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만들어갔다라는 점도 참 신기합니다, 저는. 네. 생각해보면 지역조차도
그들만의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뭐 여기 옥천만의 문화, 뭐 저기 서울만의 문화, 뭐 부산만의 뭐 문화, 언어 이런 것도 다 다른 것들도 참 재밌고 신기한 지점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모든 것들은 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냥 느낀 점이니까. 생각보다 케이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케이팝을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다 가다 몇 군데서 모델로 보긴 했는데 그 모델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본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와이스의 뭐 그 누구죠? 미나, 미나나 그 누구죠? 츠키 맞나요? 츠키, 빌리의 츠키, 그런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일본 분들이 모델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 전광판에서 이렇게 케이팝 아이돌을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우연히도 못 봤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외다.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외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놀랐던 건 제가 다이버스 보이시스 몇 회차죠? 최근 회차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찐으로 놀랐던 게 이제 그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인 기준에서 외국인,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계열의 배우를 이제 주된 배우로 썼는데요. 그게 또 이민자에 관련된 내용의 드라마였다라는 거, 이게 놀랐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고양이 어쩌고 저쩌고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튼 미혼모랑 그리고 미혼모의 딸 그리고 동남아 배우가 좀 주인공 같았는데요. 그냥 소소한 삶을 그린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사실 이런 주제로 이민자의 삶을 다룬 주제, 그런 드라마를 찾아보기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 배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주연 배우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민자에 대한 걸 아예 주제로 드라마로 하지는 않죠, 잘. 그죠? 그것도 참 우리나라랑 참 다른 문화다. 일본도 참 우리나라랑 가깝지만 참 다르구나. 이런 게 참 신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느낀 일본에 대해서 느낀 것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지? 좀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집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저희 나라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가 또 굉장히 많았고, 그 복도식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세대에 거기 또 빨래를 그냥 널어놓고 하는 모습들조차도 저는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건물들이 다 연식이 좀 되어 보였거든요. 물론 도쿄에 가면 안 그렇겠죠. 네. 아무튼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고, 그 택시며 버스며 생긴 것들이 다 약간 옛날 그 특유의 감성이 묻어난 그런 클래식한 외형이라서 그것도 참 신기했고, 또 잊을 수 없는 건 그 오사카의 도톤보리
강 있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밤에 보면 참 예쁩니다. 밤에 보면 참 예쁘고 교토에 있는 그 강도 참 예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그 강을 끼고 그렇게 뭔가 그 상점 같은 것들이 막 활성화돼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참 운치가 있다. 근데 또 그 강가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비린내라는 것들 별로 안 나왔어요. 저는 뭐 그게 풍경에 취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심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일본 여행에 대한 후기, 즉 리프레시한 방법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잠시 이쯤에서 찰리버그의 타이틀 가이드 투 더 터키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tart at A, see what you know. What have you been through? Make a list. Now scrap the page, forget what you wrote. Writing ain't supposed to be easy, you know. You've read the news and none of that worked to help you make art you don't hate. But someone whispered the big screen is cool, so let's kill the blues at the talkies today. We'll hit the cinema as violence abounds, and Joker the clown spoils the day. On my phone there's a photograph or a minute-long clip. I opt against work to watch this. So here you sit in darkness, locked in. Your art may be richer, but your brain turned to shit. I tried the news and it made me feel sick. The Joker took Armistice and blew it to bits. I once heard it said that a man and his heart could change if he listened more than spoke. But now I'm afraid that my listening days will end when the credits do roll. Don't be alarmed if the chaos on screen begins to resemble the world as it be. You've come this far and now you should see the uncanny parallels between the talkies and me. 네, 찰리 버그의 타이틀 가이드 투 더 터키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요즘에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편안해지고 구름 위에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참 좋아하고요. 마치 또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좋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네, 제가 리프레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얼만큼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행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집중하기는 왜 리프레시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프레시에서 제가 리프레시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가상의 세계로 떠나든지 뭐든 간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리프레시를 할 때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리프레시가 되는 이유가, 가상의 공간에 내가 이제 몰입을 하면 내가 그 뭐 캐릭터랑 동일시해서 진짜 그 가상의 공간이죠. 제가 실제로 그곳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진짜 그 공간에 있고 이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리즈물들을 몰아서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재밌게 봤던 거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말한 적이 있었나? 엘리멘탈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이제 이민자에 관련된 삶, 또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리프레시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제가 지난 회차 방송들에서도 매일매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계획을 세우면 사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설렘에 그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해서 좀 더 발전하고 나아진 모습,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기분을 전환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걸으세요. 산책을 하는 건데 뭐 어디가 됐든 상관없고요. 그냥 무작정 계속 걸어요. 하염없이 걸어요. 보통 10,000보를 채우곤 하는데요. 계속 걷다 보면은 사실 잡생각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무작정 걷다 보면은 그것마저 리프레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등산하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요. 등산도 리프레시 좋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이제 정상까지 오르면 굉장히 성취감도 들고요. 위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아래 내려다보면 뭔가 이제 그 상쾌함, 그리고 뿌듯함, 아무튼 나름대로 또 거기서 먹는 컵라면 참 맛있죠. 네, 산책하는 거, 등산하는 거, 이것도 리프레시의 방법 중 하나고요. 저만의. 그리고 반신욕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이거는 정말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면요, 영혼이 탈출합니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건강상으로. 너무 뜨거우면은.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반신욕 하다가 너무 뜨거운 물에 한 나머지 그러니까 무릎부터 종아리부터 발까지가 뻘개져서 거의 화상 입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반신욕을 하게 되면 또 잡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리프레시도 되고요. 뭔가 몸 육체적인 부분이 좀 정비가 된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또 거기다 입욕제 같은 것들 풀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책 읽기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게 리프레시를 하든 뭐 휴식을 하든, 뭐 리프레시가 휴식이겠죠. 뭐 아무튼 무엇을 하든 간에, 뭐 조언을 얻든 하든 간에 책
읽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이제 나중 회차에서 말하게 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쾌감이 드는 부분이 내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나 뭐 생각들이 책에 있을 때 그때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정말 좋은 것들이었구나. 좋은 행동들이었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나 생각보다 되게 잘 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책 읽기 참 좋습니다. 뭐 책을 읽으면서 그 좀 에세이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뭐 이제 판타지나 아니면 뭐 추리 소설이나 등등의 여러 뭐 연애 소설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읽으면 또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몰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듣기. 이것도 제가 정말 도입부부터 들으면 설레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진짜 잠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뭔가요? 몰라요.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저의 리프레시 하는 그런 방법의 일종이랍니다.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아까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점들, 뭐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저번에 제가 여행할 때는 제가 어디 가면 자꾸 비가 와요. 비가 저를 따라다니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갔을 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진 않고요. 왔는데 초반에 조금 왔다가 안 왔습니다. 낮에는 대신에 이제 또 뭐 더웠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습하지도 않았고요. 밤에는 또 이제 선선해서 살짝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살짝쿵 추운 느낌까진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일본 노래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죠. 일본의 어떤 록 느낌의 이런 류의 노래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하이파이 캠프라는 가수의 이 손을 뻗어. 이분들이 밴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가수분들을 잘 몰라서 노래를 좋아하는 거라서 하이파이 캠프의 이 손을 뻗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輝きたくて見果てぬ夢今日ももがいて日が暮れる帰り道を照らす月明かりいつかはあんな風になれるかな弱い気持ちが出ないように胸叩いた想像の向こう側たどり着くために走って流した汗と涙近づくほどにまた離れてくけれどいつまでも追い続けていたい憧れだけじゃとても足りなくて必死に追いかけた背中こぼれた涙乾くその前にこの手伸ばしてまだもっと先へ自分
の弱さ見たくなくて適当に逃げ続けた日々帰り道もどこかしらけてた楽になれるそれ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に苦しい気持ちになる寂しくなる本当は知っていた器用じゃないから自分に嘘はつけないこと捨て去ろうとしても捨てきれない夢それこそが僕自身だから面影だけじゃとても足りなくて明日も夢抱きしめたい戸惑う心弱さを認めて踏み出せたならどこだって行ける進化の反対は退化することじゃなく動かずただ立ち止まってること生まれた時から転んで泣きわめいて네, 하이파이 캠프의 이 손을 뻗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일본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특유의 뭔가 일본풍의 록 같은 느낌? 록 맞나요? 발음이? 록 같은 느낌이랑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 사운드 참 좋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리프레시를 하는 방법의 이제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항상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늘상 하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리프레시를 하는 방법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공통되는 것들은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거. 그것이 가상의 공간으로 벗어나는 것이든 현실의 공간으로 벗어나는 것이든 잠시 벗어나는 게 포인트고요. 뭐 사실은 일상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벗어나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네. 사실 리프레시도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 의미도 퇴색되기 마련이겠고 네. 또 새로운 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겠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리프레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마지막 노래 알렌 워커의 All Falls Down 발음이 좀 괜찮았나요? 이 노래를 듣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유명한 곡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네, 알렌 워커의 All Falls Down 네,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1번째 방송 주제는 우리 리프레시 해요. 근데 이제 일본 여행 후기를 곁들인 이었습니다. 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리프레시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반복되는 일상이 존재하기에 이 리프레시라는 것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복되는 일상도 잠깐의 리프레시도 모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 앱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기와 사연도 읽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튜브 설명란에 있는 오빈 오픈 채팅방이나 SNS 혹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기나 사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